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지 모릅니다. 미리 상식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증여세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증여세 첫 번째는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용어 굉장히 헷갈려요. 일단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그 다음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증여할 때는 증여를 한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에서도 상속을 한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건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인이에요. 제가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정말 헷갈려서 혼났는데, 그때 우리 민법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자, 사망자는 피상속인입니다. 피가 여러분들 피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피. 이게 이제 피가 많이 나와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보게 되면, 연상을 해보게 되면, 피상속인이라는 사망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 피상속인이 사망자고, 그러면 그냥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자고요. 증여자는 증여를 한 자고, 수증자는 받을 숫자를 써서, 증여를 받은 자가 수증자입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자, 상속인은 상속받은 자. 증여자는 증여를 한 사람,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자. 이 내용을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 증여세 상속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입니다. 직계존속과 비속을 빨간 글씨로 존자와 비자 써놨잖아요. 이게 제 방식대로 좀 외우기 쉬운 형태로 얘기하다 보면 직계존속에서 존자를 존귀하시다, 존경한다 의미로 써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존귀하신, 존경하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조부모나 부모님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 존귀하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위에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직계 존속이고,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니까 직계 비속은 내려간다 생각하셔서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내 손자, 손녀들 이런 사람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직계 존비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라는 표현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계열 쪽이라는 것은 옆으로 퍼지는 거야. 삼촌, 고모, 이모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나뉘는데 거주자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 최소한 절반 이상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비거주자로 칭합니다. 이 용어를 일단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 내용. 자, 자녀한테 증여의 경우 현행법상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5천만 원씩 분산 증여하면 이론적으로 세금 납부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말이 됩니까? 5천만 원짜리 원룸을 그럼 한 10개 사가지고 계속 증여할 때마다 세금이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전 재산 분산에 대해 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여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합산해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아시겠죠?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한테 5천만 원짜리 받고 이번에 어머니한테 5천만 원짜리 받으면 합산해서 1억이 된 거니까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상속도 마찬가지고 당해 상속일 전 10년 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것들, 이거는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 전에 냈던 증여세 부분만 차감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개념 자체는 이렇게 10년을 기한, 과거 10년 동안에 기한 것을 합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 납세 의무 범위, 거주자, 우리는 대부분 거주자겠죠. 비거주자 별로 없으니까 증여받은 국내 국외 재산 모두 다 포함된다라는 거고, 상속세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증여세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증여가 뭔지 아시죠? 당연히 무상으로 누군가한테 소유권 이전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고 납부기한부터 볼게요. 신고 납부기한은 주택을 취득한 날, 그러니까 증여일이 되겠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 날 증여가 일어났다. 그러면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월 31일이 되겠죠. 여기서 3개월 이내니까 2월, 3월, 4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신고 납부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했건 1월 30일 날 증여를 했건 간에 결국은 다 4월 말이 되겠죠? 신고 납부 기한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주택의 가액은 증여의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 그럼 공시 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시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좀 허름한 빌라라든가 내지는 토지라든가 이런 건 거래 사례 가액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가라고는 하더라도 공시가 위주로 많이 증여가 됐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23년도부터는 조금 더 시가를 좀 더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보완을 해서 대부분 시가로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받은 사람이에요.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 수증자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증여 재산 공제액이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는 6억 원까지 공제해도 돼요. 6억짜리 주택을 와이프나 남편에게 줬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뭐라 그랬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이런 분들한테 증여를 했다.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요 내용은 여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직계비속, 주로 자녀한테 주는 거죠. 5천만 원까지 되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성년이 되면은 만 19세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미성년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5천만 원 증여했어도 2천만 빼주고 3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기타 친족한테는 뭐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 이런 분들한테 받거나 했을 때는 1천만 원까지가 공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제3자는 없죠. 공제 따위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과세 표준. 이게 일단은 시가로 할지, 공시가로 할지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부분, 공제한 대목을 빼고 남은 게 과세 표준이겠죠.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1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의 10%니까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1억 초과해서 5억 원까지는 20%예요. 그럼 이번엔 5억짜리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까지는 1천만 원이고 1억서부터 5억까지는 4억의 구간이니까 4억의 구간의 20%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9천만 원. 5억의 증여를 받으면 9천만 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5억일 때.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들은 절반은 국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그 표준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가 뭐 30억 뭐 이런 거 증여나 상속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백억, 수천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 4천억 증여하면 한 1,800억, 2천억까지 이게 상속세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상속세나 증여세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완화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들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신고만 충실히 하더라도 뭐 납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요 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날이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까지는 안 해도 신고만 하더라도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꽤 큽니다. 요거를 절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증여세 한번 간단하게 계산하면서 이해를 한번 우리가 돕죠. 자, 첫 번째, 증여재산가액이 주택 증여 현재 시가로 평가할 때는 25억짜리입니다. 통 크게 증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채무부담액.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채무부담액이라는 건 진짜로 여기에 뭐 대출을 받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임대보증금, 전세를 놓고 증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세금 안 내느냐? 25억짜리면 전세 이빠이면 22억 낸다면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느냐? 증여세 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그 남은 그 전세를 놓은 금액, 예를 들면 여기 같은 10억, 이 10억에서는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증여자에게, 증여를 한 사람에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수증자 받은 사람에서는 전체액에서 이 액수를 뺀 15억을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 부담부 증여에서는 두 가지 세금이 나타나게 되겠죠. 증여세와 양도세가 모두 나타나는 건데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지 일반적인 그냥 증여가 유리할 때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이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건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증여세를 하고 있으니까 25억에서 임대보증금 10억 뺀 15억이 남겠죠. 15억 중에서 자녀한테 주는 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5천만 원 빼줍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한 걸로 봐서. 자, 그럼 얼마 되니까 14억 5천만 원이 남겠죠. 이 14억 5천만 원을 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니까 30억 원 이하가 되겠죠. 곱하기 40% 누진공제 1억 6천 뺍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4억 2천이 나오고요. 4억 2천에서 신고세액공제 3%. 자, 4억 2천에 3%면은 1260만 원. 420 곱하기 4니까 1260만 원이잖아. 엄청 크잖아요. 신고만 해도 1260만 원 빼서 4억 740만 원이 증여세 납부세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배우자한테는 6억, 직계 존속한테 할 때는 5천만 원, 직계 비속한테도 5천만 원,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해준다. 기타 친족 1천만 원. 과세 표준은 1억서부터 구간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30억 초과인데 10에서 50%의 세율로 매겨진다. 이게 사실 증여세의 전부입니다. 특별히 뭐도 할 건 없어요. 복잡할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대 생략을 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쉽게 얘기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 누구를 건너뛰었어요? 아들, 뭐 딸 건너뛰었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증여가 해야 되는데 한 방에 증여가 간 거니까 뭔가 국세청 그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번 못 받은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서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할증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30%를 더 할증을 하고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넘어간다라면 40% 할증을 합니다. 네, 우리랑 크게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미성년자인데 20억 원을 주실 분 있나요? 아니면 받으실 분 있나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세대 생략 할증과세는 30%고요. 이게 세대 생략 할증과세라는 게 그야말로 여기 이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딸이라고 쳐보죠. 이렇게 있을 때는 아버지가 만약에 뭐 좀 안타깝지만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가야겠죠. 이럴 때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아닙니다. 이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경우에 할증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니다. 예, 이거는 잘 기억하시고 신고세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를 빼줍니다.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서 제출할 때는 신고 기한 내에 납부치 아니하여도 일단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신고라도 열심히 하세요. 돈이 없어서 나는 신고 못 하겠는데요. 신고부터 하시면 3% 빠집니다. 자, 이제 증여세 자동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웬만하면 홈택스 가게 되면 모든 세금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 쳐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해서 모의 계산해서 증여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질문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15억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일단 성년인 자녀니까 얼마 빼줍니까? 5천 빼주겠죠? 15억에서 5천 빼주니까 14억 5천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그 세율 14억 5천의 세율 40%에 누진공제 1억 6천 빼주니 4억 2천이 나왔는데 여기서 신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줄어들었더라.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세대 생략 할증 과세죠. 시가 7억 2천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시 미성년 손자의 아버지는 생존,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7억 2천인데 일단 미성년이다 보니까 5천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증여재산 공제해서 과세 표준인 7억 원이 나타났고요. 이 7억 원에서 그 과세 구간별 세율 30%의 누진 공제합니다. 그럼 원래는 7, 3, 21에 6천이니까 1억 5천이 돼야 되는데 과세 저기 한출 세액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할증한다 그랬죠. 얼마를? 30% 할증하다 보니까 1억 5천 곱하기 1.3 해가지고 1억 9,5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세대 생략 할증과세니까 거기서 신고세액 공제했더니 1억 8,9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이해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을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냐? 자,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을 경우 불합리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알아두셔야겠죠. 증여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 기간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요 기간 동안에 당초 증여한 것들을 반환하게 되면 둘 다 과세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경과가 하게 되면 당연히 당초 증여할 때는 과세가 돼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게 되면 그 반환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를 합니다. 다시 3개월 이내 하게 되면 전부 다 과세 제외가 되고요. 3개월이 넘어가면 일단 당초 증여한 거는 과세가 되고 3개월 넘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만 되게 되면은 재반환하는 것들은 과세를 제외해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6개월까지 지났어요. 이랬을 때는 당초 증여했던 거, 다시 반환했던 거 모두 다 과세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고 이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거에만 믿고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다시 반환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버리면 과세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날짜가 속하기도 전에 과세관청이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마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과세 요건 및 증여 재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특수 관계인 간 거래와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로 일단 분류가 된다라는 거 파악하세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특수 관계인 간 거래. 그냥 뭐, 우리 이제 친족이나 뭐 아들, 뭐 이런, 뭐 딸, 이런 분들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게 되면 과세 요건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시세가 예를 들어 한 20억쯤 됩니다. 네, 시세가 20억 되는데 내가 특수관계인한테 20억에 주고 싶지 않잖아요. 증여세도 줄여야 되고 뭔가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15억에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증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지만 사실은 뭐 우리 뭐 증여를 우회하는 거죠. 예, 뭐 아들하고 아버지가 내지는 엄마하고 딸, 아빠 딸 뭐 이런 관계니까 어찌 됐건 이렇게 이제 저가 매매를 통해서 증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현저하게 적게 되면은 이게 뭐 사실은 뭐 세금 탈루하는 목적이 확연하다 보니까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억의 30% 이상 차이 나면 20억의 30%는 얼마입니까? 6억이죠. 그러니까 14억 이상이기만 하게 되면 안 걸려요. 그래서 원래 15억 하게 되면 이상 없을 텐데 또 다른 요건이 있죠. 차액이 3억 원 이상, 30% 또는 3억 원 이상에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30%는 통과를 했는데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걸리는 겁니다. 최소한 17억 이상을 했어야지. 그러면 3억 이상이고 시가의 30% 이상이고 여기에 걸리지 않는데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가와서 대가 그럼 얼마예요? 20억 시가에 대가는 15억이니까 차액이 얼마? 5억이죠. 5억. 그리고 시가의 30%는 6억이고 3억 원 둘 중에 미니멈 작은 거 3억 원을 빼줘요. 그럼 얼마 남죠? 2억 남죠. 2억. 2억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2억에 관련된 증여세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고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 거래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 뭐 어쨌든 보기에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어떤 일반 매매를 했다 뭐 제3자한테 매매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이런 게 없고요 3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20억 원 시세에 있는 아파트를 15억에 누군가한테 넘겼어요. A가 B한테. 그럼 문제 있다 없다?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0% 이상이기 30% 이상만 과세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30%안 됐잖아. 2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짜리를 여러분 자녀한테 15억에 팔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죠? 요 싸게 넘기는 거 보니까 아이 자녀한테 싸게 주려고 했네. 라고 걸리는 거고 그러나 이거는 급한 사정이 있나 보지 제3자한테 이렇게 싸게 주는 거는 세금 탈루의 목적이 아니라 급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요거는 30%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둘 중에 두 개를 모두 다 통과해야 되는 거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고 차익이 30% 이상 이게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30%만 존재한다. 요거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특수관계인 간, 특수관계인 간 거래예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택 저가 양도세 세액 계산 사례인데,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20억 원, 시가는 30억 원인데 20억 원 싸게 주려고 했죠. 세금 아끼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부과되는데 당연히 대금 지급은 분명하죠. 이거 안 하게 되면은 뭐 전부를 다 증여로 추정해버리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니까 시가와 대가의 차액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빼주고 미니멈 30억 원의 30%와 3억 원 중에서 작은 거 뭐겠습니까? 30억에 30%는 9억이니까 3억 원이 작겠죠. 그러면 30억에서 20억 빼서 10억에서 3억을 빼니까 증여재산가액이 7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의미 없다라는 거죠. 싸게 줘서 우리 증여세 아껴보자. 안 돼요. 증여세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느냐, 증여세가. 7억 원에서 자녀한테 주는 거니까 5천만 원 공제한 다음에 30% 세율에서 누진 공제약 하게 되면 한출세액에 1억 3,50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신고세 공제하게 되면 1억 3,09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억 3,095만 원이요. 예를 들어 이분이 예전에 15억에 구입했어요. 근데 15억에 취득해서 이번에 원래 시세 들어가게 되면 30억이잖아요. 그러면 1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 원래는.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0억 원에 양도하는 바람에 5억에 대해서 양도세, 그 다음에 얼마지? 1억 3천이니까 플러스 1.3억의 증여세를 내면 돼요. 뭐가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입니까?
15억의 양도세가 훨씬 크잖아요. 이 사람은 증여세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훨씬 저렴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15억에 대한 양도세가 예를 들어 5억 나왔다. 근데 얘는 양도세가 뭐 한 1억 나왔다. 그러면 1억 3천, 2억 3천이니까 5억 나올 거보다 현저하게 적게 세금을 절세해버린 거죠. 그럼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인간 주택 저가양도시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가양도 부당행위예요. 이거는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자, 밑에 잘 보세요. 양도자인 아버지는 소득세법상 저가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세 재계산에 납부해야 된다. 우와, 장난 아니죠? 분명히 20억 원을 했지만, 그래서 증여세까지 냈지만, 너 부당행위야. 너 그냥 다시 30억에 계산은, 30억으로 양도한 걸로 계산돼. 그러면 양도세는 원래대로 양도세대로 내고 괜히 증여세만 추가로 낸 거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30%였는데 이번에는 뭐냐? 5%입니다. 5%. 그래서 아버지가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지 판단할 때는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뺍니다.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죠. 예, 10억과 30억의 5%는 얼마요? 1억 5천. 그 다음에 3억 원. 둘 중에 작은 거. 뭐 1억 5천이 작죠? 이거보다 크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크거나 똑같냐? 그건 당연히 1억 5천보다 10억이 크죠? 그러면 너는 저가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5%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짜리가 5%면 3억 15억 1억 5천이니까 28억 5천인데 그럼 난 28억 5천 미만 뭐 급한데 27억이나 26억으로 못 파냐? 지금 요즘에 30억짜리 2, 3억까지도 나왔던데 그거 다 문제 있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관계인한테 팔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냥 제3자한테 팔게 되면 여러분 30억짜리 15억에 팔아도 아무 말 안 해요. 예, 괜찮아요. 그러나 특수 관계자한테 현저하게 싸게 판다. 이거는 증여세 물고 그 다음에 환원해서 시세대로 판 것처럼 재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가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재계산합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20억 원에 판 걸로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20억 원에 해서 15억 원이 취득해 있기 때문에 1억 7천 그러면 아까 1억 3천 합쳐가지고 3억밖에 안 내네. 그러면 15억의 양도 차익이 5억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세이브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계산했더니 30억 원 했더니 5억도 없네요. 30억 원은 다시 계산해서 양도세 6억 960만 원 원래 낼 거 내고 재수없게 또 증여세까지 한 번 더 내는 꼴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양도 부당인의 특수관계의 간에는 이 증여세 부분은 30%지만 이것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5%를 넘기게 되면은 양도세 혜택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여를 할 때 매매에 의한 사실상의 증여를 할 때는 이 세무 전문가랑 꼼꼼히 상의해 보신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지 일반 증여가 유리할지 내지는 이런 매매를 통한 우회 증여가 뭐 좋을지 그 중에 이런 걸 다 따져서 얼마로 증여하면 좋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거래라거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20억짜리인데 뭐 16억 8천, 그다음 뭐 시세에 따라서 17억 1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직거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여로 한 건데 이거 금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요거랑 딱 맞춰서 계산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세무 전문가랑 상의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옛날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언제 한 1, 2년 돼가지고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그거에 관련된 계산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잠실 아파트 쪽. 자, 어쨌든 뭐 요 내용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증여세를 해봤는데 간략하게 총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상속세 용어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피상속인이 사망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공제가 되지만 이건 10년 합산이다. 상속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6억, 직계 돈비속은 5천씩,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고, 세율은 1억서부터 30억 원, 30억 원 넘어가는 건 50%고 1억 원 이하는 10%, 요거에 누진 과세가 된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고하실 때는 3%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납부가 아니라 신고만 하더라도 3% 세액공제 받는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대 생략, 아버지나 딸이 있는데 손녀 손주에게 바로 넘어갔을 때는 30%가 추가로 할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세 자손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홈택스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 증여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고요. 증여받은 재산 다시 반환해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인지 여부는 기간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실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건데, 과세 저렴하게 매매를 했을 경우에 그걸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간 주택을 저가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시세대로 환원시켜서 다시 계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 오늘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항상 부동산 세무에 관심 가지시고 공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